지금 보고 계시는 장소는 인천에 위치한 2층짜리 주택 건물입니다. 1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건축 설비 업체 그리고 방앗간이 있는데 남매가 각각 가게 하나씩 새들어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게 한 켠의 방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고요. 주인 부부는 2층에서 거주 중이었습니다. 2006년 11월 16일 새벽이었어요. 2시 50분경에 아래층에서 새들어 살고 있던 남매 중에 남동생인 49세의 박 씨가 자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깹니다.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였는데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소리였던 거예요. 전화벨 소리가 엄청 시끄러웠고요. 동시에 우당탕 하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동생 박 씨가 옆집에 이제 누나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나한테 전화를 겁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죠. 2시 50분이면. 아무도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누나가 매형이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올라가 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냥 별일 있겠나 싶어서 그냥 잠을 청했다고 해요. 자, 다음 날이 됩니다. 남동생이 날이 밝자마자 매형을 찾아가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같이 올라가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오전 8시경에 이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 봐요. 올라가 봤더니 현관문이 한 2cm에서 3cm 정도가 열려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 부부가 평소에 문을 열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점점 더 불길한 기분이 들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실에 다다랐을 때 박 씨와 그의 매형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주인 내외, 그러니까 이 건물의 주인 내외가 모두 다 흉기에 찔려서 사망해 있었던 거예요. 거실 바닥은 완전히 피로 가득했어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도 사건 현장과 함께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사건은 올해로 16년째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 사건입니다. 자, 두 사람의 신고로 현장에 수사팀이 도착을 해요. 일단은 이 현장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당시 나이 56세의 남편 김 씨는 과도로 추정되는 흉기로 8곳을 공격당해서 사망한 상태였고요. 아내는 53세 임 씨였는데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이 공격을 당합니다. 37곳을 공격당했어요. 이렇게까지 공격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 현장 정밀 감식에 들어갔겠죠. 현미경까지 동원해서 사건 현장이 된 집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는데 어디에서도 범행 도구라던가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 머리카락 이런 것들은 한 올도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딱 하나 범인의 흔적으로 보이는 것이 남겨진 게 있기는 했습니다. 우비였어요. 시신이 있으면 바로 옆에 우비가 있었는데 일회용 우비, 그러니까 피가 묻어있는 흰색의 일회용 우비가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피가 묻어있는 운동화 발자국도 마루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자, 사건 발생 당일이 언제였냐면요. 2007년 수능날이었어요. 수능날 쌀쌀하잖아요. 그날도 쌀쌀했어요. 근데 비는 안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런 날 우비가 놓여 있었다는 점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긴 하죠.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목적으로 이거를 여기에 입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 가지 추측을 해보자면 혹시 뭐 자신에게 혈흔이 튀는 것, 내 옷에 혈흔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을까요?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상해요. 이렇게까지 우비도 놓고 가고 신발도 놓고 갔는데 그러면서도 뭐 머리카락, 지문 이런 흔적은 하나도 안 남길 정도로 치밀했다는 겁니다. 뭔가 행동이 모순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안의 풍경도 보통의 강력사건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방 안에 서랍들이 막 다 열려 있었어요. 막 누가 뒤져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뭔가 가져간 흔적도 있겠죠? 집안에 있는 현금이나 폐물 이런 거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뒤져봤더니 현금, 폐물 이런 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진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없어졌냐면 부엌 찬장에 1억 원이 들어있는 적금 통장이 있었는데 일단 이게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 남편 김 씨의 사업 장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한 건 적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밀번호만 있다고 해서 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명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돈을 뺄 수가 없어요. 범인 입장에서는 이걸 가져가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져간 거예요.
정작 통장의 주인은 사망했고요. 그냥 물건만 훔치려고 침입을 했던 거면은 폐물이나 현금을 가져갔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진짜 목적은 뭐였을까요? 이 범인의 진짜 목적은? 자, 마지막 의문점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점이 경찰이 무엇보다도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보였던 의문점은 이 부부의 시신에서 저항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새벽이에요. 2시 50분. 자, 그 시각이면 자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로 강한 공격을 막 반복적으로 받았는데 잠결에라도 분명히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항은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항은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가능하려면 일단 범인이 한 명이 아닐 가능성을 더 높게 봐야겠죠. 한 명이서 성인 두 명을 한꺼번에 저항은도 없이 제압한다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한 사람을 공격하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이 비명을 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이런 범행 현장의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경찰이 추측했던 건 일단 범인은 면식범일 거고 부부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들한테 어떤 해를 가할 거라는 상상조차 못했을 정도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급작스럽게 공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이 두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필요 이상의 많은 공격이 가해졌었죠. 특히 아내한테는 37회의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원한 관계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자, 숨진 남편 김 씨는 건축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 임 씨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이웃들이나 주변인들 말을 들어보면 특별히 뭐 빚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그냥 그렇게 원만한 편이었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놀랬었어요. 자, 이제 범인을 잡아야 돼요. 경찰은 수사본부를 차리고 60여 명에 달하는 형사들을 투입해서 사건 해결에 나섭니다. 자, 살해범은 현관문을 훼손하지도 않았어요. 밤을 넘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11월 초겨울이었죠, 당시는. 사건 발생 예상 시각은 새벽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때 부부가 문을 열어뒀을 가능성은 더 낮아요. 그럼 남아있는 가능성은 부부가 스스로 문을 열어줬을 거라는 겁니다. 범인은 태연히 이 집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면식범이라는 추정에 더 힘이 실려요. 경찰은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어떤 원한을 가진 면식범이 계획을 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혹시나 그냥 단순 강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어요. 두 방향으로 동시에 수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김 씨의 집은요, 부평구 십정동에서도 골목길을 따라 한참 올라가면 있는 이렇게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밀집해 있는 곳에 있었어요. 당시에 인천에서도 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2층에서 둘이 살고 있었고요. 1층에 세를 주면서 아들은 이제 서울에 위치한 의대를 다니고 있었대요. 첫째는. 그리고 둘째는 지방 국립대 수의대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을 근근히 뒷바라지하면서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다고 해요. 수사 초기에는 당연히 아들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어요. 왜냐면 일단은 저항은이 없는 걸로 봤을 때 범인이 한 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문을 따고 들어온 흔적이라던가 뭔가 훼손하고 들어온 흔적이 없다는 걸 봤을 때 면식범이라는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들을 제외할 수는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아들 모두 알리바이가 입증이 됐고요. 결국에는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래층 세입자들도 사건 발생 전날에 이 사망한 김 씨하고 소주를 나눠 마셨다는 이유로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받기도 했었대요. 그런데 별다른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김 씨 부부의 모든 계좌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누군가가 금전을 목적으로 가져갔다면 돈을 빼간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흔적이 전혀 발견이 되지를 않아요. 이것 때문에 경찰이 수사가 거듭되면 될수록 단순 강도보다는 원한 관계에 무게를 두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사업장부가 사라졌잖아요. 이 사업장부에 원한 관계를 밝혀줄 실마리가 있다라고 경찰은 봤습니다. 그런데 끝내 이 사업장부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범행 도구도 발견이 안 됐고요. 당시에 거의 경찰이 그 현장에 한 달 동안 상주하다시피 있었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건 해결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범자, 동종 전과자 뭐 이런 사람들을 1,500명가량을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요. 현장에 남겨진 범인의 발자국, 신발 밑창과 동일한 제품을 분석해 본 결과 해외 브랜드 운동화로 특정이 되었다는 정도까지만 밝혀집니다. 우비도 그때 발견됐던 우비도 국내에서 제조된 게 아니라서 판매처까지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알려집니다. 자, 그렇게 사건 발생 3년이 지나요. 그동안 유사한 사건들은 발생하지가 않았고요. 결정적인 증거도 발견되지가 않으면서 결국 경찰은 수사를 중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사본부가 해체가 됐고요.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너무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진짜? 만약에 CCTV가 지금처럼 많이 있었으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의문에 잠긴 사건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준비하면서도 진짜 보통 사건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누군가 죽인 거잖아요. 범행 동기가 뭐였을까요? 일단은 그날 범인이 2사람을 죽이고 어떤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게 적금 통장이랑 사업거래 장부였어요. 근데 적금 통장은 함부로 돈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종 목적은 아마 거래 장부가 아니겠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통장을 가져갔던 건 그냥 뭔가 경찰이 수사를 할 때 범행 동기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흐리게 하기 위한 위장, 이 정도로 일부러 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거죠. 2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 장부를 손에 넣기 위해서 이 집에 침입을 해서 2사람을 살해한 뒤에 장부를 가져갔다. 통장은 그냥 가져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2번째는 살해가 목적이었는데 그 장부 안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고 살해 용의자로 좁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잡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장부를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2가지 목적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분명한 거는 좀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건 일단 면식범은 맞다는 거, 그리고 2사람을 공격한 모습을 봤을 때 지나치게 많은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 관계 속에 분명히 원한이 있지 않았을까. 범인 입장에서 본인만 느끼는 원한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집은요,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넘도록 팔리지 않았고요. 이 2 아들의 공동 명의로 있었다고 합니다. 1층에 새들어 살고 있었던 세입자의 말에 따르면 거실과 부엌만 사용을 하고 부모의 유품이 있는 안방은 그대로 놔뒀다고 해요. 현재는 재개발로 이 사건의 현장인 주택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인천 지역 12개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돼서 인천지방경찰청 미제사건팀에서 재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기록 재검토, 그리고 용의선상에 올랐던 인물 등에 대한 증거를 재수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채무나 원한관계 등에 대해서도 원점부터 샅샅이 뒤져보고 있다고 해요.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콘텐츠는 인천 십정동 부부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창 떠들썩했을 때 이제 범인이 잡히지를 않으니까 혹시 조선족이나 중국의 불법 체류자 이런 사람들이 저지른 게 아니냐는 소문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건설업에 있으니까 혹시 채무나 임금 문제가 생겨서 범행을 저지르고 바로 인천항을 통해서 도주한 거 아니냐, 도망친 거 아니냐라는 거였죠. 이런 소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모방범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모방범죄. 어떤 내용이냐면 2018년에 한 종편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이 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한 게 공공의 적에 나오는 우비를 입은 살인마와 이 사건의 범인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프로그램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게 첫째 아들에 대한 거였어요. 세입자가 시신을 발견하고 첫째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근데 아들이 그 시간에 부평역을 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집 근처 전철역에 있었다. 이게 이상하다면서 이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를 했던 거죠. 근데 첫째 아들의 알리바이는 입증이 됐었고 범행 예상 시각이랑 시신 발견 시각이 한 5시간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만약에 첫째가 그랬다면 더 멀리 도망을 갔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 사건은 그 어떤 미제 사건보다도 정말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CCTV도 없었고 지문도 없었고 머리카락도 없고 그렇다고 돈을 빼간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은 사람 2명만 있는 거죠. 이게 원점부터 다시 재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진짜 꼭 잡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범인 여러 가지 가능성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장부나 그런 적금 통장? 이런 거는 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가져간 걸 수도 있고
뭐 아들들을 의심하는 게 쉽지 그렇긴 하지만 면식범이기도 하고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아들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 솔직히. 왜냐면 장부를 가져갔던 거, 장부나 적금통장 이런 거 가져갔던 거는 어쨌든 아들들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일단 그 시간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싶은 거죠. 2명이, 그러니까 이게 1명이 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저항은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37곳을 찔렸는데 저항은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 뭐랄까. 다시 원점부터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아들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들어.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집이 나중에 이제 아들들의 공동 명의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뭔가 이게 재개발도 있잖아요. 여러분 재개발되면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아시죠? 이런 의심을 하는 건 참 그렇지만 이런 사건들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사건 많이 보시지만 사건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아예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솔직히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난 재개발에 대한 생각도 좀 했었어. 그러니까 재개발되면 집값 진짜 많이 오르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이분들 소유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다 보면 받는 보상금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되면 거기서 또 오는 시세 차익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누군가 이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주변에 약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재개발을 앞두고 있었고 이 건물도 이 사람들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그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아들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거야. 뭐 그렇게 너무 쓰레기로 몰아가는 걸 수도 있는데 이 가정의 사정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남매가 아버지를 죽여서 고무통에 담아놓는 그런 사건도 있는 세상인데 사실 더 파고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를 해서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러니까 재개발, 주변 환경, 재개발을 앞뒀다 그런 지역에 자기 건물을 갖고 있고 아들이 둘이고 그 새벽 시간에 집에 편안하게 들어왔고 둘 다 저항은 없이 사망했고 한 명이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마침 학교에 있어야 할 아들이 부평에 와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남의 가족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이 되게 자식 둘을 의대에 보내고 엄청 단란한 가정일 것이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면은 내가 하는 말이 진짜 그냥 개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가족사의 그 사정이라던가 그들 사이에 오고 간 정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거 사건에 안 나오니까요. 여성이 범인일 수도 있을까요? 저는 여성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남자 혼자서도 저지르기 힘들어. 난 최소 남자가 1명 포함되어 있는 2인조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물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서 약물 반응 같은 건 있었단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